점포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브랜드가 자동으로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숫자 뒤에 있는 매장별 편차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브랜드의 신뢰를 결정해요. 도쿄시장은 지금 3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점인 동성로점도 월 매출 7,396만원에서 최고 1억 4,281만원까지 편차가 있었고, 계명대점 역시 1,908만원에서 4,578만원까지 상권 반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여는 브랜드가 될 것인가? 더 오래가는 점포를 만드는 브랜드가 될 것인가? 도쿄시장은 지금까지 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알리고 매장을 늘리고 점주님들과 함께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장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매장마다 반응이 다르고 잘 되는 매장도 시기나 운영 방식에 따라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고요. 상권이 다른 매장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많이 열었느냐보다 열려있는 점포를 얼마나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지속하게 하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맹은 결국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점포 수만 많은 브랜드보다 실제로 각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가 결국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은 그 방향 전환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점포와 데이터 그리고 본사의 계획 과정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 동성로점은 도쿄시장의 대표성이 있는 본점이에요. 14개월 기준 평균 월 매출은 약 1억 600만 원이에요. 수치만 보면 충분히 강한 매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쪽을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최고 월 매출은 1억 4,281만 원이지만 최저 월 매출은 7,396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대표점도 시기와 운영 리듬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예요. 요일별로 보면 더 분명해요. 월요일 평균 매출은 390만원, 화요일은 약 270만원 수준인데 금요일은 620만원, 토요일은 약 740만원까지 올라가요. 금토 평균 매출은 평일 평균 대비 약 91% 높은 수준이에요. 즉, 잘 되는 매장이라고 해서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는 매장일수록 왜 잘 되는지, 어디서 흔들리는지, 어떤 구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기준점처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동성로점은 단순히 잘 되는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가 앞으로 다른 점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뽑아낼 수 있는 대표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보는 건 단순히 총 매출이 아니에요. 어느 요일에 강한지, 어느 시간대에 약한지, 어떤 메뉴 반응이 좋은지까지 같이 봐야 실제 운영 방향이 나옵니다. 동성로점은 이미 강한 매장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더 살릴 수 있는 구간이 분명 보여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다른 점포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포스 데이터는 매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점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반면 계명대점은 또 다른 유형의 매장이에요. 14개월 기준 평균 월 매출은 약 2,198만원, 최고 월 매출은 4,578만원, 최저 월 매출은 1,908만원이에요. 이 매장은 단순히 매출이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상권이라는 특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점포예요. 학생 상권은 유동인구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학기 일정, 시험 기간, 방학, 모임 수요, 2차 유입, 늦은 시간대 소비 흐름까지 함께 봐야 실제 운영 전략이 나와요. 특히 계명대점은 금토 평균이 평일 평균보다 약 5% 높은 수준으로 주말만 기다리는 방식보다 상권 캘린더에 맞춘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매장은 단순 홍보보다 먼저 상권에 맞는 운영 공식을 정리해야 하는 파일럿 매장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매장을 더 여는 것보다 열려있는 매장을 더 오래가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매장은 왜 잘 되는지 더 분명하게 정리해서 기준점으로 만들고, 상권에 따라 운영 반응이 달라지는 매장은 본사가 같이 포맷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본사의 역할이 모든 점포를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 점포가 자기 상권에 맞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준과 구조를 정리하는 데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새로운 가맹 점주를 만날 때도 점포 수가 많다는 말보다 우리는 점포를 이런 방식으로 더 오래가게 만든다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잘 되는 매장을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에요. 도쿄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점포를 진단하고 무엇을 바꾸고 어떤 기준으로 개선을 검증하는지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시즌이에요.
동성로는 브랜드의 기준점을 설명하는 매장으로 담아내고, 계명대점은 상권 맞춤형 운영을 실제로 검증하는 파일럿 매장으로 담아낼 것입니다. 즉, 이번 시즌은 성공 사례를 나열하는 영상이 아니라 브랜드가 점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표준화의 방향을 잡아가는지를 공개하는 프로젝트예요. 점주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어요. 매장에서 어떤 손님이 들어오고 어떤 시간대가 강하고 약한지, 무슨 메뉴 반응이 좋은지는 현장에 계신 점주님이 가장 잘 알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 전체 데이터를 보고 다른 상권 사례와 비교하고 운영 포맷을 정리해서 표준화 가능성을 만드는 일은 본사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사가 해야 할 일은 점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점포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같이 구조를 잡아주는 일이에요. 메뉴, 동선, 시간대 매출, 리뷰 흐름, 상권 반응까지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어떤 부분을 바꾸고 무엇을 다른 점포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주는 것, 그게 지금 바로 도쿄시장 본사의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왜 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해온 대표가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기로 했는지, 대표점은 어떤 기준으로 진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 상권 매장은 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로만 보이지 않는 현장의 차이, 잘 되는 매장이 흔들리는 이유, 상권이 바뀌면 운영 공식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도쿄시장의 실제 점검 과정에서 하나씩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도쿄시장은 더 많이 열기 전에 더 오래가는 점포를 만들겠습니다. 확장은 나중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시즌은 그 기준을 현장에서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시장입니다. 도쿄시장 화이팅!